위원장 과주력 부당 개입, 검찰로 간 전현희.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개입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때 추미애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익위 실무진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첫 보고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현희 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전현희 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이다. 그리고 그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20년 9월 기억하시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공방 들어보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신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타령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타령자도 아니고요. 그죠? 타령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 과연 아들은 엄마가 그냥 추미애 평범한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탈령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러자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게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논란 관련해서 권익위가 그때 당시에 이해충돌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 해석의 결론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딱 세상이 밝아져서 어떤 기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것은 모든 공직자가 이제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권익위원장이나 감사원장 이런 자리는 정치인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중립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친여권 성향의 말하자면 권익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는 거고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지금 감사원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중립성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텔레비 보다가 저거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해도 되고 권익위원장은 저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하게 돼. 이거는 뭐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감사원 감사의 위반 사항은 누가 감사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어쩌다가 우리 국가 위아 기관들이 다 이렇게 권위를 잃어가나. 권위가 나쁜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는 정말 정치와 행정 자체가 권위가 있어야만 나라가 안정되는데 정말 걱정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국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그 가족과 관련한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권익위에서 그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인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또 추미애 장관과 아들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조국 장관 때 나왔던 유권 해석대로라면 당연히 이 추미애 장관도 아들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이거는. 그런데 조국 장관 때는 있다 그랬다가 또 추미애 장관 때는 없다. 이렇게 지금 권익위가 사실 유권 해석을 바꿨어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래서 사실 그게 일관성이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게 역시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니까 결국은 민주당 편 든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을 결국은 있다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결국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경위에 거기에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직권남용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의 전현기 의원님은요? 저는 감사원이 완벽히 망가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본인들 아까 좀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일단 감사에 착수하고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많은 공직자들이 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이 감사원이 굉장히 좀 중립성의 기능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라는 이 사실 의심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예전에 그 최재형 원장 때부터 굉장히 좀 정치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장이 끝난 직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최재 감사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그 감사원의 3총장은 대통령실의 수석한테 문자까지 보내는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감사원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체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그 정부가 잘못하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감사원을 통해서 이 사건의 사실을 밝히는 형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사원조차 못 믿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한 이런 책임을 저는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 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최재형 국회의원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감사원의 중립성을 이렇게 크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이 하루빨리 중립성을 회복하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건도 의뢰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자 판단 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전 위원장이 판결 불가라는 결론에 관여한 정황을 감사원이 발견했고 직원들에게도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똑같은 거죠. 예컨대 이제 그 권익위에서 일을 어떻게 하냐면 설마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고서 쓰시겠습니까? 그 초안 같은 것들은 사무관이 쓰고 과장, 국장 전결로 거의 다 끝날 텐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원장한테 보고한 이후에 아까 것도 그렇고 그 결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은 뭐냐면은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나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바꿨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의 딱 지도를 갖다 받고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정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그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그 혐의나 그런 것들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서해 월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권익위나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새로운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이 국가기관의 권위, 어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 바탕을 두며 그건 의지하는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반면 비합리적인 권위는 권력에 바탕을 두며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데 이용한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리 프롬이 1976년에 한 말입니다. 감사원과 권익위 모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